오늘 이곳 노들섬에서 이제 진행된 작업은 루프스탑 브로큰 브릿지라는 장소 특정형 미디어 거리극으로요. 지난 8월 달부터 리옹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작가들 5명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주기적으로 만나서 컨셉을 만들고 연극을 기반으로 한 공연 쪽 기반의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시민들이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미디어 거리극을 하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런 영상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더욱 고립된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좀 좋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가수 하려다가 집에서 극구 발휘해갖고 운동으로 전화 왔는데 이제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답들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 산책길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이제 울려 퍼지고 시민들도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사색하는, 그래서 이제 작업 제목을 이제 질문을 산책하다라고 이제 작품 제목을 지어봤죠. 올해는 성북구에서 신중년 예술과 함께라면 5060 세대, 이제 이 신중년 세대를 그 성북구에서 이제 만나는 작업을 했는데요. 예술을 통해서 뭔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딸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 그런 역할들, 사회적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느라 자신이 이제 이렇게 뭔가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삶들을 이제 정말 제2의 인생을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 거를 저는 성북구에서 느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밝고 되게 적극적이셔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좀 즐거웠었죠. 사실 시민들을 만나서 작업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굉장히 좀 즉흥적이기도 하고 예측 불허하고, 그리고 마치 어떤 접혀진 주름 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매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두 발로 걷고 다니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지만 사실은 온전한 두 발로 우리가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갈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삶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외발처럼 내가 어딘가로 가고 싶어도 사실 잘 못 가고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몸이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기 빼뻘마을에 살고 계시는 어떤 지역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이제 보이는 어떤 그 온전한 모습들은 갖고 있지만 어떤 그 이제 뭔가 이렇게 온전한 두 발로 버티기보다는 나무 자세를 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 굉장히 좀 흡사하다. 그 꼭 빼뻘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 자체도 이제 좀 그렇다. 이제 그냥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래요. 우리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온전히 예술 작업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시민들을 만났을 때 이제 이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되게 특별해지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경청했을 때 그 소리들이 제 몸에 축적이 되고 레코딩 된다고 생각을 해요. 레코딩 되기 전과 된 이후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기후 위기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술과 환경이 이렇게 만나서 예술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캠페인적인 어떤 그런 예술 교육이 아니라 충분히 예술적이면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우리의 삶과 환경과 아주 깊이 있게 연관된, 그래서 내 삶 자체를 이렇게 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적 생태 중심의 어떤 그런 삶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성북구에서 저는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동네 전체에서 우리들이 기획한 공연과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천장선 산신제의 경우
마을에 산신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안 하기로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어가는 예술가들이 주민으로서 예술가라기보다 그 산신제를 이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노중씨 여기 계시오? 거친 인생지성 운전팀과 사는 상대의 거지. 성북에 살면서 그 마을 제가 사는 마을에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고요. 왜냐면 이제 연극을 시작하고 대학로에 오가면서 뭐 연극을 하다 보니 너무 과열된 양상 그리고 담론의 장도 없고 이제 상업 공간으로 이렇게 지역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는 곳에 좀 더 집중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 왔을 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가들이 많긴 해요. 사실은 한예종 있고 동덕예도 있고 사실은 예술인 고독사도 사실은 이 동네에서 일어났던 거죠. 있는데 마을하고는 접촉이 없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일단 예술가라고 하면 뭔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거가 이제 아무래도 꼭 여기뿐만이 아니겠죠. 굉장히 가장 먼저 체감됐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도서관에 이제 주민들 만나는 회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도서관 사서들과 그 다음에 도서관의 구조에 되게 이제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 도서관하고 지금 좀 많은 협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협력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거리감이 좁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이 정말 독방에 말하자면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예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여기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동네가 되고 그러나 여전히 독방에 계속 머물러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골목으로 나오면서 이제 뭐 그래피티도 갑자기 생기게 되고 이제 우리들하고 그 같이 이제 활동을 이제 예술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도서관을 계속 오가고 그렇다는 건 계속 이 골목에 예술가들이 다니면서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얼굴을 주민들하고 마주하다 보니 인사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있었죠. 예술가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공연을 이제 의뢰하시더라고요. 여기 동네가 상월곡인데 상월곡이라는 게 윗달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의 블루스 애환을 좀 다루는 그런 이제 전시를 했고요. 한 달 뒤에 공연으로 마을에서 이제 또 다시 여기 뭐 주민들과 관객들 만납니다. 대장의 카드가 있고 블루스의 경우는 요 거리의 어떤 풍경, 이 풍경이 형성되는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이제 담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긍정적인 여정에 들어섰냐? 근데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변했냐가 그렇다면 주민들도 동네가 어떻게 변했다가 아니라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인생에서 뭐가 중요했는지 생각하게 되고 세상에 나와서 그분은 세탁소 아저씨지만 마라토너거든요. 마라토너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은 동네에서 드러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져갈 건 몸뚱이뿐인데 우리들하고 만나면서 자기의 부수적인 어떤 일이 굉장히 자기한테 인생에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 가치를 같이 들여다봐주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예술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프로젝트의 결과를 내가 예술가로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요즘 저한테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증명이라기보다도 내가 보는 그 지점이 그러니까 응시하는 지점이 좀 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섬세해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만의 생각이냐면 왜냐면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사실은 동료들 때문이거든요. 동료들의 예술 현장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잘 안 보이는 동료가 있고 그들보다 내가 더 앞서가야 된다는 경쟁의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아주 가까이에 동료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고민하는 지점이 좀 확연하게 좀 드러나고 주로 그게 보면 이제 좀 더 소수자적인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안 보였던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이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사이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이런 지점이 굉장히 일상적인 영역에 이미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분단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북 분단도 일상 안에서 그걸 못 느낀다는 게 가장 저는 답답함이었거든요. 하나에. 근데 그 지점들이 계속 여기 내가 사는 장소에서 느껴진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계속 이 성북구에서 살았었어요. 5살 때부터 이제 석계역 근처에서 살다가 이제 석관초, 석관중, 석관구를 나와서 이제 한예종까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 동네에서 살게 됐고 지금은 이제 이 도서관에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술가들하고 이제 위에 문화재단하고 같이 이 공간에 극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제 여러 연극 안에서 이제 곡 작업을 또 하고 연주도 하고 음악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장이 옛날에는 그냥 영화관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공연을 하는 극장이 아니었고요.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이었어요. 22살쯤에 우연찮게 이 공간에 극장이 생긴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도 마침 이제 예술 쪽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을 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 와서 이 지역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그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이 도서관에 와서 계속 구경하고 막 이제 선배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극장에서 제가 공연을 하게 된 거죠. 이번 작업에서 음악적으로 고민이 됐던 지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번엔 이제 그림이라는 매체가 또 같이 있었고 이제 춤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하게 있었고 어떤 거를 중점으로 음악을 만들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고 이번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 어쨌든 이 극 자체의 어떤 분위기나 우리가 어떤 거를 전달할 것인지 어떤 정서를 음악적으로 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작곡을 먼저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뭔가 데뷔하기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는 이제 좀 되게 운이 좋게도 좀 기회들이 많이 왔었고 저는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곡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음악에서는 박자가 가장 기본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장구가 이제 리듬을 다루는 악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곡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목해서 곡을 만드는 것들은 극의 분위기 그리고 배우가 주는 어떤 영감 그런 것들로 해서 내가 어울리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음색이나 박자들을 가지고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음의 높낮이나 어떤 강약들을 약간 더 느낌적인 걸로 이제 작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제가 전공을 했을 때는 주로 같은 장르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뭔가를 소통하고 뭔가를 나누고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다양한 장르 이제 뭐 어떤 미술가들도 있고 뭐 연출가들도 있고 뭐 좀 아예 건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저기 앞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것들을 받을 수 있어서 뭔가 너무 긍정적인 말 같지만 저한테는 정말 너무 충분한 풍족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와서 놀랐던 거는 나는 여기서 한 10몇 년을 살았는데 사실 막 그렇게 지역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거나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특성이나 이 지역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예술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됐고 그게 가장 저한테 큰 어떤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 연습실까지 운영을 함께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같은 곳인데 저한테 주는 어떤 것들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특별해지는 거죠. 계속 특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